네, 오늘의 시황남자 저희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리얼드래곤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수요일로 고정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진짜요? 반갑습니다. 장이 좀 어려워갖고 저희가 좀 얼굴이 무거울 줄 알았더니 그래도 봤습니다. 매니저님. 네, 다행입니다. 이게 이틀 나오는 것보다 하루 나오니까 확실히 조금 몸은 편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하지만 한 번 나오시면 그 엑기스를 잘 전달해 주셔야 되고 임팩트 있는 방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명심하겠습니다. 시장의 기운이 굉장히 없기 예, 때문에 예. 시황까지 저희가 처지면 안 되니까요. 네. 조금 파이팅 있게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예, 전일 아쉽게도 7일 연속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0.74%로 기술주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었고요. 그 유럽 에너지 위기감에 따른 매물이 출하되면서 하락 출발을 했고요. 중간에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의해서 기술주 위주로 매물이 더 출회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아까 처음에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스닥 지수는 7일 연속 하락. 이게 7일 연속이 2016년 이후로 가장 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드문 케이스였고요. 6년 만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실제로 뭐 양봉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지수 자체는 이제 마이너스로 끝나다 보니까 7일 연속 마이너스였고요. S&P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저점 이후로 거의 20%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그 절반만큼 축소를 해서 10% 정도 다시 반락을 한 상태고요. 상승폭의 상당 부분을 축소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가장 현재로서 문제점은 당장 상승을 일으킬 만한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예. 그러니까 호재라고 나올 만한 게 부재한 상황이다. 호재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우리가 앞에 있을 이제 빅 이벤트, 즉 CPI 발표와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그냥 계속해서 조금씩 매도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CPI가요, 다음 주 화요일 아닙니까? 화요일인데 설사 낮게 나와도 시장 분위기가 한 번 낮게 나온 거, 두 번 낮게 나온 거 안 된다. 세 번, 네 번 확인하자고 하는 그런 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뭐 잘 나와도 이번 낮게 나와도 주가에는 별로 좋게 반영되지 않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니저님은? 뭐 실제로 어쨌든 만약에 그 하락폭이 크다면은 뭐 작게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호재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더라도 이 CPI가 낮게 나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 FOMC에서는 75bp 인상 쪽으로 현재는 상당히 이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지표에 상관없이 그렇게 추진할 가능성 자체는 크다. 그 부분을 시장은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입장이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재가 악재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지표가 너무 생각보다 견조하니까 FOMC는 조금 더 강경하게 나오겠구나. 이런 스탠스로 여기고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해야겠다. 회피 심리가 발동을 하는 거고요. 사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CPI가 낮게 나온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이게 호재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좋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참여자의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뷰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시장 자체의 상승 모멘텀 자체도 없어 보이고 약세 모멘텀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시장의 투자를 좀 체크해야 될 모멘텀이나 재료들은 뭐 어떤 걸 좀 체크해야 될까요? 현재 시장 바라볼 때.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쨌든 FOMC와 그 CPI 사이에서 어떤 그 중간 과정에서 방향성 자체는 다시 한번 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기술적으로는 딱 이제 빠질 만큼 빠진 상황이었고 지금 체크를 해야 될 것은 지난 6월 달에 이제 저점을 트라이 하느냐는 부분인데 사실은 여기서 저희가 어떤 예상한 만큼 물가 상승률이 꺾이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은 그걸 다시 뚫고 내려갈 만한 악재는 현재로서는 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시장은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나오지 않을까. 결국은 지금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물가 상승률 CPI가 반영을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종목으로는 지금 시장의 특징주도 어떤 것들 보면 될까요?
뭐 최근에 전일 같은 경우는 뭐 상승한 종목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 중에 기술주 중에서 그래도 상승을 한 종목 중에 특이한 종목이 이제 테슬라가 있었는데요. 테슬라.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 매수 의견을 내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1.5% 상승해서 274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매수 목표가 333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현재 시점부터 약 18%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고요. 참고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평균 목표 주가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약 308달러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한 12달러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수정 주가 기준으로 올해 최고가는 384달러였고요. 작년 말이 역사적 고점이었는데 414달러. 이건 이제 수정 후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지금 괴리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뭐 테슬라에 대해서는 워낙 뭐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올해 있을 어떤 이벤트라든지 내년에 있을 이벤트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어떤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만에 이제 메타 플랫폼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입니다. 박메타님을 좀 그리워하면서 준비하셨나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 예, 어제 조가는 조금 하락을 했는데 조금 체크해봐야 할 상황이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날 신규 VR 발표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메타 커넥트라는 행사입니다. 그 현재 VR 기기의 후속작인 메타 퀘스트 2 현재 나와 있는 거에 후속작이죠. 퀘스트 프로가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인데 그 혹시 최파고님 이 퀘스트를 혹시 착용해 보셨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있고 뭐 한 번 하면 2-3시간 정도 몰입감 있게 할 수 있을 정도 되더라고요. 이미 충분히 한번 사용을 해 보셨고. 네. 부사장님 저는 뭐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진짜로.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VR 기기를 아직 착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네. 한번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착용을 해보시라 꼭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예, 그게 멀미 안 납니까? 멀미? 어지럽거나. 사람에 따라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은 전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말로 듣는 거랑 실제로 체감을 하는 거랑 또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경험해 보시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그 VR 기기들도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뭐 PC방 처음 생긴 것처럼 저도 VR방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VR방을 가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이용을 해봤었거든요. 그 초기에 VR방 같은 그런 산업용으로 사용했던 것들 고가의 제품들에 비해서 요즘 그냥 저희 가정용으로 일반 나오는 신제품들 라인이 훨씬 더 발전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서 퀘스트2 같은 경우는 할인 프로모션 이런 거 하면 50만 원 정도는 구매할 수 있는데 실제로 착용해 보면 임팩트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처음 착용하고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몰입감도 있으면서 활용도가 많겠더라고요. 저는 뭐 복싱 게임 같은 것들 하면 2-30분 하면 정말 1시간 운동한 것처럼 온몸에 땀이 나고 그러니까 운동 대신 게임을 통해서 이제 체력 관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게임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몰입돼서 집중도 향상 이런 것도 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주관적으로는. 네. 재밌게 하셨나요? 저는 이제 구입은 안 했는데 네. 예, 이번에 신작품이 나오면은 저는 한번 구입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게임을 좀 즐기는 편이기도 하고요. 네. 그 이번에 같이 공개되는 게임 중에 이게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는 유명한 게임인데 GTA라는 게임이 있는데 GTA가 그 주인공이 이제 갱스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갱단이 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글로벌하게 히트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 이게 이제 VR용으로 접목돼서 출시될 예정이고요. 전작 퀘스트 가격의 한 2배 정도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한 100만 원이 넘겠죠. 신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종목단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 VR 기기 담당 부서, 그러니까 리얼리티 랩스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 매출 비중이 전체 메타 플랫폼스 회사에서 3%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주력은 여전히 이제 소셜 쪽이죠. 그러니까 아직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될 만한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발전이라든지 기기의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쪽이 상승 모멘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미하지만은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메타버스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전히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분야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뭐 자율주행 이쪽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심의 여지가 없는 편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숙해지기도 했고, 그런데 메타버스 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약간 허구나 허상이다, 뜬구름이다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거는 결국은 여기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회사들의 면면을 보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메타 플랫폼스와 애플이거든요. 현재로서 양대 산맥은. 그 뒤로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후방 기업들이 있죠. 이 회사들이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M&A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메타 플랫폼스가 스타트업 로펠트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햅틱 기술을 가진 회사인데요. 햅틱이 뭐냐면은 그 저희 터치를 하면은 약간 그 터치감이 느껴지는 기술이 있어요. 진동 같은 느낌이 아, 드는- 예, 맞습니다. 네. 그 최근에 신형 그 아우디 차량을 보면은 다 계기판이 전자로 돼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버튼을 눌러서 에어컨을 켜거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런 이제 터치 스크린으로 바뀌었는데 누를 때 느낌이 버튼을 누르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사실 우리는 이런 모니터 같은 평면을 누르는 건데 그게 이제 햅틱 기술인데 이것을 왜 인수했냐? 우리가 AR, VR 영상을 보면은 이런 공중에 가상의 어떤 그래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누를 때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누르는 듯한. 아, 느낌을 받기 위해서? 예, 느낌을 받기 위해 이런 기술을 가진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많이 알려다시피 얼마 전에 퀄컴하고 XR 칩 관련한 이제 협약도 체결을 했죠.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노선 자체는 칩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퀄컴에게 이제 이제 맡겼다 그렇게 느끼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이제 파트너십을 발표를 한 거죠. 네, 저도 이게 뉴스가 보면서 요즘 약간 의아하면서도 관심이 갔던 게 사실 2021년도 작년으로 봤을 때 시장 아마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였는데 메타버스를 주도하던 정보도 대부분이 주가가 올해 완전히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사실 메타버스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새롭게 좀 핫한 뉴스가 나온 게 애플이 내년 1분기에 VR 기기 쪽으로 간다고 얘기가 나온 게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긴 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빅테크가 진입한다는 그만큼 큰 먹을거리가 있다는 건데 뭐 애플이 사실 취미로 들어가는 건 아닐 거고 분명히 먹을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들어가는 걸 건데 메타 플랫폼스 고전하고 있던 시장이 가는 거니까 시장이 더 커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메타버스 시장으로 볼 때 분명히 뭔가 변화의 계기, 변곡점이 만들어질 건데 만약 좋게 보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변곡점의 포인트로 봐야 될지 투자자들이 이거에 따라서 좀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결국 일단은 과거 사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면은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출시된 게 2007년이었죠. 네. 7년에 출시가 되고 그 뒤로 이제 매년 새로운 신작분이 나왔는데 출하량을 봤을 때 2008년 출하량이 몇만 대냐? 1100만 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출하량을 한번 눈여겨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2009년에는 2500만 대, 2010년에 4000만 대로 2배로 뛰었고요. 2008년에 출하돼서 2011년까지 누적 출하량이 이제 1억 대를 돌파를 했는데 그 뒤로 2020년까지 누적 출하량이 10억 대로 이제 10배로 뛰는 거죠. 뭐 그때 당시에 애플의 주가는 다들 아실 거고요. 그 기간 동안에 애플의 주가는 결국은 하드웨어가 어느 순간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계기가 뭐였냐? 아이폰 같은 경우는 2009년 아이폰 3GS 이 제품이 출시되면서 어플리케이션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없는 스마트폰은 의미가 사실 없는 기계예요. 예. 쓸만한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출시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편의성이 대폭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기기에 대한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차트를 보면은
이런 하드웨어의 보급은 산술급수가 아닌 기하급수, 기하 차트를 그리면서 올라가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그럼 무슨 의미냐? 이 하드웨어를 이끄는 건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그 대표적으로 뭐 스마트폰도 있지만은 과거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콘솔,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콘솔 게임계 대표 주자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그 뒤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와 닌텐도가 이제 세 개가 이제 경합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플레이스테이션 1이 나왔을 때, 지금은 5잖아요. 굉장히 게임기가 다양했습니다. 콘솔 게임기도 거의 뭐 엄청난 이제 무한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만도 이런 차세대, 소위 말하는 차세대 게임기가 수십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플레이스테이션이 다 물리치고 독보적으로 원톱이 된 계기도 소프트웨어였거든요. 그 당시 파이널 판타지라든지 대표 소프트웨어들이 플레이스테이션 소니 진영에 참여를 하면서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하드웨어 기기의 스펙 자체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플레이스테이션보다 더 높은 기기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프트웨어 파워로 넘어간 거죠. 다시 AR, VR 기기로 돌아온다면은 결국은 AR, VR 기기의 어떤 이런 점유율을 확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에 달렸다. 소프트웨어는 AR, VR 기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 게임을 들 수도 있지만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성인 컨텐츠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있겠죠. 사실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사실 저는, 무궁무진하거든요. 저는 진짜 한번 그 미국 어디 가고 싶다든지 북극도 가볼 수 있고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행용으로도 상당히 이제 그렇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그게 뭐 방송에서 누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관련 그래픽 기술이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이런 시장성에도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그 우리가 단순히 그래픽만 봤을 때는 이게 정말로 우리가 구현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그래픽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라. 저는 그래서 이제 VR 기기라든지 기회가 되면 한번 착용해 보고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한번 느껴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기술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구나. 결국은 어떠한 계기가 필요한 거지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의구심을 가질 단계는 저는 지났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급속도로 클 만한 시장은 분명히 이제 아직 남아 있다는 게 큰 투자 기회로 남아 있다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대표 주자가 어디가 될 거냐를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것이 이제 투자자분들의 이제 그렇죠. 과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 이제 아이폰이라든지 아까 뭐 플레이스테이션 예를 들었지만은 이 VR 기기도 어느 순간 폭발하는 시점이 올 건데 그것이 이제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촉매가 될 것인가. 애플의 참여는 분명히 어떤 그러한 계기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수많은 이제 서드 파티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거기에 이제 참가를 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거기에 오픈 소스가 이제 개봉이 되면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듯이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참여를 할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수많은 기회들이 생길 건데 하드웨어 기기에서 어디가 승리할지는 아직 불투명하죠. 네. 메타가 승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양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콘솔 게임기처럼 마찬가지죠. 이제. 저도 사실 같은 포인트를 본 게 메타 플랫폼스의 오큘러스는 이미 완성도 높은 VR기를 생산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 이미 점유율은 압도적 넘버원이거든요. 근데 애플이 진출한 건 의미가 있는 게 디바이스가 진출하는 게 아니라 애플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글로벌 넘버원이거든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OTT 시장에서 애플 TV가 보여줬던 것도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이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는 전혀 궤를 달리하고 있었거든요. 좀 명작에 가까운 작품들이 많았는데 만약에 애플에서 VR 기기를 나오고 그 안에 나온 소프트웨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고화질의 뭔가 여행 컨텐츠나 동영상 컨텐츠들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 그게 킬러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애플 VR기가 나왔을 때 그 하드웨어적인 스펙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 서프라이즈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애플은 분명히 준비를 잘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한번 메타버스 붐이 다시 한번 일 수도 있겠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전체 매출에서 비중은 미미하기 예,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이게 주가로 당장 나타날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주가의 촉매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쪽에서 어떤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는 않고요. 그리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살아있다.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마찬가지로 거의 이제 경기 방어주 수준까지 이제 떨어진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가치주죠, 가치주. 예. 그렇다고 메타 플랫폼스가 지금 적자 기업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관심 목록에 예, 삭제를 하지 않고 저는 이제 팔로우업을 하시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추가로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VR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좀 시장 자체는 조금 다릅니다. AR, VR 이거를 이제 확장한 이제 XR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메타 같은 경우는 VR 쪽, 애플 같은 경우 현재 AR 쪽에 이제 노선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각자 이제 추구하는 게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VR, AR, XR을 간략하게 정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AR 같은 경우는 이제 번역하자면은 증강현실이고요. 예, 확장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를 쉽게 들자면은 이제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아, 포켓몬고. 부사장님 혹시 포켓몬고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절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게임을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이고, 제 지인이 게임에 빠져서 3년의 시간을 흘려보낸 제 지인이 그렇습니다. 저는 게임을 보면 좀 되게 기분이 안 좋고 가지 없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포켓몬고 포켓몬고 뭐 많이 했고요. 했습니까, 진짜? 네. 그때 왜냐면 전국민주 유행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도 포켓몬이 등장하면 이제 포켓몬을 잡는 거죠 여기서. 그때 방어 돌아다녔던 분이 체포건이었습니까? 제가 꽤나 돌아다녔어요. 제가 강릉까지는 안 갔지만 서울 내에서는 꽤나 잡으러 다녔어요. 그런 겁니다. 네. 꽤나 잡았죠. 저도. 포켓몬고를 생각하면 된다. 예, 포켓몬고의 게임 방식을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제 대면은 그냥 실제로 이렇게 카메라 사진을 찍듯이 현재 저희 실물이 나타나는데 그 사이에 포켓몬스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튜디오 안에 이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포켓몬스터들이 보이는 거죠. 여기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라 앉아 포켓몬이 있는 한번 올라가 있으면 이걸 잡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현실 속에 실제로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AR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거고요. 가상현실 VR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기기를 쓰면은 아예 눈을 완전히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시야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시야를 쓰는 순간 당연히 지금 스튜디오가 안 보이죠. 스튜디오가 안 보이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다른 세계가 보이는 것. 영화로 따지면 이제 아바타를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시죠. 아바타를 보시면은 이제 이걸 쓰는 순간 내가 다른 세계로 이제 이동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세상이 바뀌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이제 두 개를 믹스한 걸 이제 XR 혼합현실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단계적으로는 VR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고차원이라고 보는 게 이제 풀다이브라는 개념, 즉 완전히 이제 나의 자아 자체가 바뀌는 개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VR의 이제 궁극적인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유명한 영화가 스필버그 감독의 이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죠. 거기서는 이제 주인공이 이걸 쓰면은 의식 자체가 아예 다른 세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이러한 것이 이제 풀다이브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상당히 먼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지금 VR 기기를 쓴다고 해서 내 어떤 자아 자체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나는 여전히 그냥 우리 집에 서 있을 뿐이고 단지 이제 시야만 바뀌는 개념인데. 그렇죠. 그런데 나의 자아 의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먼 개념이다. 그러나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갈 길이 멀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따른 수혜주들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될 것. 우리는 여기서 10배짜리 투자 기회를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공부 많이 하네요. 진짜 어려운 걸 어떻게 잘 깨고 있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이. 든든한 수요일의 남자. 든든한 수요일의 남자인데, 그건 그렇고 일단 오늘요. 시장에 대해서 혹시 약간 그 예측한 거나 뭐 저희가 추석 때 어떻게 갈지 혹시 예상한 게 있으십니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예. 사실은 뭐 소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당장 이제 강하게 반등을 나오거나 그렇게 이제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어렵죠. 상황이고요. 예, 예, 개별적인 어떤 종목의 모멘텀 외에는 특별하게 움직일 만한 요인은 없다. 그것은 미국 투자자들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똑같을 같습니다. 겁니다. 예, 예,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예. 관망세로 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차분하게 이제 어떤 추석을 맞이하시면 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을 잘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지금 뭐 좀 쉰다고 장이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 좀 쉬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장이 안 좋아지면 좀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을 멀리하고 다른 거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 드려보고 아까 그것도 한번 써보고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명절을 기회를 네. 삼아서 한번 이제 체험을 한번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끼고 한번 나와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오큘러스 신제품 3 나오면 사실 건가요? 퀘스트 3? 예, 저는 구매하시면 다음에 예. 같이 한번 경험해 보시죠. 같이 경험해 네, 보겠습니다. 부자면 깜짝 놀라실 네. 겁니다. 처음 쓰시면 굉장히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꼭 한번 준비해서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 그 예. VR과 AR까지 정리해준 우리 수요일의 남자 리얼 드래곤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은 장은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가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 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